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석환 선생님입니다. 역시 또 뻘쭘해. 혼자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또 찍어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잖아. 근데 이게 반응 속도부터 희한해. 지금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다 바빠서 그래. 지금 시험 기간인데 선생님도 진짜 이게 할 일 많아. 나 할 일 많은데 니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그치? 하여튼, 자, 전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있으면 종칠지도 몰라. 하여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동영상 강의 찍다 보면 종치는 일이 되게 많아. 하여튼. 전선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4개를 배우거든. 4개를 배우는데 정말 중요한 건 2개야. 알아서? 온난 전선하고 한랭 전선. 일단 전선의 개념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전선이라고 하는 건 왜 생기는 거냐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돼가지고 지면이야. 지면. 지면에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 이렇게 성질이 서로 다른 그 공기들 있잖아. 이런 공기들이 이렇게 맞닿아요. 맞닿으면 성질이 서로 다르니까 막 섞이지는 않아.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경계가 생겨.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쪽이 찬 공기라고 봐. 찬 공기. 그리고 이쪽이 더운 공기. 그러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이렇게 있을 때 경계가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경계.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쁜가? 하여튼, 경계가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지면이야, 지면. 그러면, 지면이 이렇게 있을 때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경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봐봐. 이쪽은 다 찬 공기지, 이쪽은. 찬 공기. 이쪽은 더운 공기지? 더운 공기. 그러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하고 이 사이에 경계면이 생겨. 이 경계면을 뭐라고 하냐면 전선면이라 그래. 전선면. 이 경계면을. 자, 그러면 여기가 지면이 되지. 지면과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모두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 점이라고 보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면을 볼 땐 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좀 입체잖아. 그치? 입체야, 얘들아. 입체. 입체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생겨? 선이 생기죠?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거를 전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전선. 알겠죠? 그래서 전선의 앞쪽과 전선의 뒤쪽은 공기의 성질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를 전선이라고 하면 전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선을 경계로 해서 날씨가 크게 달라요. 크게 다르다. 그래서 전선을 통과하게 되면 날씨가 급하게 변한다. 날씨의 급변 이런 소리를 하거든. 그래서 전선을 경계로 날씨가 크게 변한다. 이 사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찬 공기가 이딴 식으로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고 가는 형식이에요. 그럼 얘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얘를 파고들거든. 더운 공기를. 그래서 더운 공기가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러면 봐봐라. 찬 공기가 밀도가 크고 힘이 좋으니까 더운 공기를 막 밀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더운 공기가 밀려가지고 올라가면서 여기에 상승 기류가 생기면 뭐가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비도 올 수도 있고, 눈도 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봐봐. 지금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고 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이동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지, 이렇게? 요게 이동 방향이야, 이동 방향. 그러면 우리가 전선을 표시할 때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지금 찬 공기가 이동하고 있으니까 차가운 게 이동하는 거잖아. 차가운 게 이동하면서 생기는 전선. 그래서 요거를 한랭 전선이라고 부르고 요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이 칼이라고 생각해도 아마 서늘하지 그치? 느낌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 한랭 전선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전선의 종류를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한랭 전선 하나 미리 설명을 해버렸는데 여기다 전선의 종류를 좀 정리를 하고 가자. 봐봐. 자, 전선의 종류는 한랭 전선이고요. 한랭 전선. 자, 그리고 온난 전선이 있는데 요거 두 개가 고등학교 1학년 뿐만이 아니라 2학년까지 가서도 비중이 제일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리고 우리가 폐색전선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이 폐색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그 합작품, 그래서 우리가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자, 온대성 저기압이 소멸하기 직전에 생겨나는 전선이야. 폐색전선은 그렇게 크게 비중은 없고요. 왜 생기는지,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거만 보면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전선이 있는데, 정체전선은 말 그대로 멈춰있는 전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우는 장마전선이죠. 장마전선이 정체전선의 일종이에요. 알았죠? 정체전선의 일부다. 장마전선이. 이렇게 해서 4개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해야지만 다음 시간에 온대성 저기압을 이해하기 편하니까 요거를 좀 가보자. 자, 크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우고 일단 지우고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을 한번 싸움을 붙여보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자, 이렇게 싸움을 한번 붙여보면 아까처럼 마찬가지 여기가 이렇게 지면이야. 지면. 자, 지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찬 공기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더운 공기가 이렇게 있어. 그럼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이렇게 밀고 가는 이런 형식이 되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좀 느껴져? 그럼 얘가 찬 공기죠? 찬 공기, 그리고 이쪽이 다 더운 공기야. 더운 공기. 그럼 얘가 전선면이죠? 근데 찬 공기가 지금 더운 공기를 밀고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삐쭉삐쭉한 요런 한랭전선 표시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 이동 방향은 이쪽이죠? 그렇지. 자, 그럼 더운 공기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쫙 타고 올라가. 그러면서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들어. 구름이 못생겼다. 이쁘게 못 돼야 되는데. 자, 구름이 이렇게 두툼하게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 상승 기류가 아주 강하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툼하게 높이 생기는 이런 구름을 뭐라고 하냐면 저군이라고 해. 저군. 알았니? 이게 정난운이야. 알았죠? 어쨌든 자, 그러면 어떨 때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더운 공기가 겁없이 또 찬 공기한테 댐비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더운 공기가 찬 공기한테 댐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행한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또 경계면이 하나 생기겠지? 그럼 봐봐. 이게 더운 공기야. 이쪽이 찬 공기고 이쪽이 찬 공기. 찬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더운 공기가 좀 밀어도 있잖아. 잘 안 밀려. 잘 안 밀리니까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 그래서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 이렇게. 자,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무슨 구름이 생겨?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얇은 형의 이런 구름들이 만들어져. 알았니? 이런 구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충운형 구름이라고 해. 자, 그러면 충운형 구름은 구름이 얇잖아. 그럼 비가 와도 그냥 이제 요만한 비 내리겠지? 이슬비. 여기는. 그치? 여기서 밑에 내려오면서 물방울하고 계속 결합해서 내려오잖아. 그럼 두꺼운, 굵은 물방울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소나기가 내려요. 알겠죠? 그다음 여기가 또 전선이지? 전선이니까 전선으로 해보면 자, 온난전선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따끈따끈해 보이죠? 오, 시커멓잖아. 알았어. 미안해. 자, 어쨌든 그다음에 요거 봐봐. 요게 한랭전선이죠. 한랭전선. 그리고 요게 온난전선이지. 온난전선. 그러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하고 싸움을 한번 붙여보면 봐봐. 일단은 여기가 밑에가 안 잡힐 것 같아. 이쪽으로 보자.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렇게 내가 싸움을 한번 붙여봐. 자, 첫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야? 얘네들 경사면이지, 경사면. 자, 경사면을 보니까 한랭전선은 어때? 급하지? 급하다. 온난전선은 완만하죠? 완만하다.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 공기가 더운 공기보다 힘이 세.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밀어. 요 속도하고. 더운 공기는 약한 놈이 찬 공기를 밀지. 그러면 얘가 얘를 밀고 가는 속도하고 봐봐. 센 놈이 약한 놈 미는 속도랑 약한 놈이 센 놈을 미는 속도랑 어떤 게 빠르겠냐? 당연히 얘가 빠르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 있죠. 이동 속도. 이동 속도는 한랭전선이 빠르고요. 얘가 빨라. 얘가 빨라요. 자, 그리고 얘가 느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들 구름의 형태 있죠. 구름의 형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두툼한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졌고, 저근형 구름. 자, 그리고 얘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층운형. 자, 구름이 나왔으니까 강수 형태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강수 형태는 얘네들은 무슨 비 내린댔어? 한 군데 집중적으로 쫙 그러면서 붉은 빛 줄기. 여기 소나기라고 하죠. 소나기가 내리고요. 자, 얘네들은 이게 막 비 오는 건지 많은 건지만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비 있지? 부슬비. 그렇지? 부슬비. 혹은 뭐 이슬비 이런 것도 좋아요. 안개비. 다 좋아.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냐? 강수구역. 강수구역. 비가 어느 지점에 온지 한번 봐봐. 이쪽으로 다시 오면 구름이 지금 요게 전선이잖아. 이렇게. 전선의 뒤쪽에 구름이 만들어졌지? 좁은 지역이,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요게 전선이잖아. 그치? 그럼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있지? 그래서 얘네들 강수구역은 강수구역. 얘네들은 전선의 뒤쪽. 전선 뒤. 얘네들은 전선의 앞쪽에 이렇게 비가 내려요. 어떤 애들은 또 물어봐. 아, 쌤, 여기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어떻게 알아? 이동하는 방향이 앞이야. 알았니? 그러면 이동하는 방향 이쪽이 앞이지? 그럼 여기가 뒤지? 전선을 경계해보고. 이해 갔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에 싸움을 붙였어. 자,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모르면 진짜 우리 요번 기말고사 좀 힘들 거야. 뭐, 요게 기말고사 범위가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번 시험 좀 힘들 거야. 알았어?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하고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 밑에 조금 공간 한 요 정도까지는 보일 것 같거든? 여기다가 우리가 풍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원래 지금은 풍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하기는 해. 왜냐하면 우리가 온대성 저기압을 배우고 나서야 이제 풍향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 시험을 또 안 보고 그냥 저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일단은 써볼게. 자, 풍향. 자, 얘네들 풍향이 어떻게 되냐. 자, 풍향이 한랭전선의 경우 이 뒤쪽 있죠. 이 뒤쪽. 이거 나누면 요 뒤쪽은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북서풍. 맞나? 그치? 이쪽이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북서쪽 맞지? 그렇지. 북서풍. 자, 북서풍.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죠? 여기는 이제 남서풍이 불어요. 남서풍. 자, 여기는 뭐가 부냐면 남동풍이 불어요. 남동풍. 됐니? 그러면 얘네들이 전선이 통과를 한 다음에 풍향의 변화가 어떻게 되니? 통과 후 풍향의 변화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 그 온난전선 통과하면 나는 어디로 가니?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칠판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 내 손가락이 가면 되지. 요렇게. 그러면 남동풍에서 무슨 풍 돼? 남서풍. 자, 다시 한랭전선 또 통과했어. 그러면 칠판 못 옮긴댔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그러면 북서풍. 그럼 풍향 변화 어떻게 돼? 남동에서 남서에서 북서로. 누가 이동하면? 전선이 이동한다. 내 말이 맞죠? 오케이. 또 통과 후에 기압은 어떻게 될까? 기압. 통과 후에 기압은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기압이 내려가요. 근데 이것도 이따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야 돼. 지금은 뭐 어떤 애들은 그러더라. 선생님, 찬 공기가 밀도가 크고 더운 공기가 밀도가 작다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밀도가 작으니까 기압이 낮은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이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건 아니거든. 이유가 더운 공기라 그래서 기압이 무조건 낮다? 이런 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통과 후의 기압은 어쨌든 온난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압은 내려가요. 그리고 기온은 당연히 찬 공기보단 더운 공기가 높잖아. 그러니까 기온은 올라가겠지? 기온은 상승.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한랭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압은 반대야, 반대. 기압은 높아져. 이 온은 떨어져요. 알았니?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 얘기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회색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여기 다 지워도 되죠? 천천히 지워야지.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아씨, 또 엔진 할 뻔했어. 원래 10초야, 10초 이상. 그 동영상 강의가 조용하면 NG 에러요. 다시 해야 돼. 자, 회색 전선. 자, 회색 전선의 경우는 우리가 온대성 저기압이라는 걸 사실 배워야 하긴 하는데 미리 좀 보고 가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저기압인데 얘는 뭘 가지고 있는 저기압이냐면 전선을 가지는 저기압이야. 전선. 알았니?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놈이 뭐냐면 한랭 전선이에요. 이렇게 삐쭉삐쭉 무식한 새끼 있지? 졸라 무섭게 생긴 새끼. 이렇게 한랭 전선이고요. 앞쪽에 있는 놈이 누구냐면 따끈따끈하네. 이렇게 온난 전선. 그치? 온난 전선. 됐죠? 요게 이제 온대성 저기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은 저기압 중심에 이 전선을 두 개를 동반을 하는데 앞쪽 전선은 항상 온난 전선이고요. 뒤쪽 전선은 항상 한랭 전선이에요. 이해 갔죠? 자, 일단 요거 좀 기억하자.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이 회색 전선이 우리나라 주변에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한 기단 전선 할 거 없이 모든 날씨의 변화는 어떻게 돼? 이렇게 북서 방향, 북동 방향이지. 그렇지. 이쪽이니까 북동 맞지? 나 이거 방향 감각이 없니?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북동 쪽으로. 자, 북동 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동 쪽으로 이동. 이 이유가 뭐냐면 왜요? 우리나라가 편서풍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우리나라가 편서풍대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서쪽의 날씨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거든. 그래서 왜 황사도 중국에서 불어오잖아. 중국이 우리나라 서쪽에 있죠. 그래서 항상 모든 날씨의 변화가 중국 쪽의 날씨를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알겠죠? 중국 쪽의 날씨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그래. 자, 어쨌든 편서풍의 영향이다 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건 아니야. 온대성 저기압 얘기가 나와서 그냥 생각나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한 거고요. 자, 회색 전선이라는 건 왜 생기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새끼는 이동이 빨라. 그치? 요거 한랭 전선. 근데 얘는 찔끔찔끔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니?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따라 붙겠지. 이렇게 따라 붙겠지. 그렇지. 그럼 더 시간이 지나면 겹치겠지.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뒤에서 업어버리는 거. 얘가 덮치는 거지. 그러면 덮친 모양을 한번 볼게. 봐봐. 이렇게 돼서 얘가 저기.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돼서 여기 칼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랭 전선이 이렇게 찢어져.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이 이 사이에 이렇게 콕 박혀요. 이렇게. 아니지. 뭐가 삐죽이고 뭐가 둥글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 하여튼 지금 여기 보이니? 삐죽이랑 둥글이랑 막 겹치고 있는 거. 그래. 이게 폐색 전선이야. 그러면 폐색 전선이 형성이 되고 나면 결국 얘네들은 공기가 막 뒤섞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소멸됐다. 요 단면을 한번 볼까? 요렇게. 그러면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하고 섞여 있는 모양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요게 한랭이었고 요게 온난이었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섞여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니?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거나, 그치?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노란색으로 해볼까?
혹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런 모양이나 이 하얀색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폐색 전선이야. 그러면 가운데 층은 어차피 여기 더운 공기란 말이야. 더운 공기. 그럼 밑엔 찬 공기니까 얘네들 뭐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하고 이렇게 층이 나눠져 버리지. 그럼 지면하고 만날 일이 없잖아. 사라져 버린다. 알겠죠? 그럼 폐색 전선에서는 비가 어디 올까? 할렌 전선 뒤쪽에 온다 그랬죠? 그치? 온난 전선 앞쪽에 이렇게 온단 말이야. 온난 전선 앞쪽으로 좀 넓게 와요. 넓게. 왜? 구름이 이렇게 넓게 퍼졌었잖아. 맞죠? 좁은 지역에 생기는 게 아니고 상승기류가 약하기 때문이었거든. 어쨌든 자 그러면 얘네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온난 전선이나 할렌 전선. 자 봐봐. 온난 여기 보면 온난 전선은 어디만 비와? 여기만. 그치? 가운데는 맑고요. 구름 없어. 그리고 요 뒤에 할렌 전선 뒤쪽에. 그럼 전선 중에 온난 전선의 강수구역과 할렌 전선의 강수구역인데 얘는 회색 전선의 강수구역이지. 강수구역이 어때? 가장 넓어. 전선들 중에서 강수구역이 가장 넓어요. 요 정도, 요거 하나랑 또 얘들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온대 저기압의 소멸 단계. 온대저기압의 소멸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다. 요 정도. 두 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1학년 과정에서는 금방 많이 한 거야. 1학년 때 이거 이외의 게 나온다는 거면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정체전선 남았다. 그죠? 정체전선. 오늘 빡시다. 자,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 장마전선이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죠? 자, 우리나라의 이쪽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5호 7급의 기단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지. 그죠? 이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있잖아요. 이렇게 북상을 해요. 5호 7급의 기단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이렇게 남하늘에. 그러면 우리나라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 새끼랑 싸움이 붙어요. 얘는 내려오려고 그러고 얘는 올라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또 뭐가 생겨? 이런 식으로 전선이 생깁니다. 전선. 그러면 전선이 생기는데 얘는 찬 공기니까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생기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할렌 전선이 생겨요. 얘는 더운 공기니까 밀고 올라가려고 그러겠지? 밀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온난 전선이 생겨요. 근데 이 두 개의 전선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겹친 거야. 근데 요번에는 방향이 다르잖아, 서로. 그치? 아까 폐색 전선하고 다른 점이 뭐니? 폐색 전선은 둘 다 방향이 같았는데 하나는 느리고 하나는 빠르니까 빠른 놈이 느린 놈을 뒤에서 덮친 거지? 같은 방향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방향이야. 서로 다른 방향이니까 마주보고 겹친 거지. 이해해야 돼, 그림.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의 그림이 만들어져. 그럼 강수구역 한번 살펴볼까? 비 어디 오나? 비 오는 곳을 한번 살펴보니까 온난전선 앞쪽, 그지? 좋아. 어머나, 여기 봐라. 할렌전선 뒤쪽. 야씨, 여긴 비준다, 그지? 어떻게 되겠냐, 여기는. 할렌전선 때문에 소나기 막 내리다가 온난전선 때문에 비 그치는가 싶었더니 또 부슬부슬 내리다가 또 할렌전선 때문에 막 쏟아지고 여긴 뒤진다, 돼지 떠내려가고 집대 내려가고. 얘가 그래 홍수 피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집중호우가 내려요. 집중호우. 요거를 우리가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일정 기간 동안 세력이 매우 비슷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밀리지 않아요. 알았니? 근데 뭐 어느 날 오호츠크해 기단은 조금 세. 그럼 아래로 내려올 거고. 그러면 어느 날 얘가 좀 세. 그러면 올라가겠지? 얘가 세서 내려오면 뭐 부산 애들 막 뒤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그치?
얘가 세서 올라가면 막 서울에서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자, 이해가 갔죠? 기단의 세기에 따라서 이 장마전선이 북상하기도 하고 남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뭐 포인트는 뭐 볼 거 없어, 그치? 딱 우리가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 이게 제일 중요했어. 이 폐색전선하고 정체전선은 보너스고요.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온대저기압 할 거거든. 온대저기압 얘기할 때도 이 한랭전선, 온난전선 모르면 망한다. 알았어? 대학 가는 데 지장 생겨. 우리 이과 지망하는 학생들 있죠? 곤란해요. 꼭 공부해주세요. 하여튼 이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잔소리가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다 그 포인트 좀 이렇게 잡아주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목들을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보는 애들 없을지도 몰라. 또 수업 딱 그러고 또 놓으면 막 책도 없고 막 웹서핑하고 그지?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